자, 지금부터는 그 결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 지금까지 있었던 작년하고 대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 필지, 지금 백로가 날고 있는 저 필지와 이 필지가 도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진단을 하기로 이게 뭐 때문이냐, 이게 비료 때문이다. 그래서 퇴비를 과용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균형 시비를 통해서 벼가 아주 잘 지금 자라고 있죠. 그죠? 도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이부터 이제 그 관수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아마도 한 번 더 관수를 하든지 이게 마지막 관수가 될 겁니다. 원래로서는. 그 왜 그러냐면 함량과 달리 어령은 생육 시기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양 시기가 한 열흘 가까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숙기가, 소위 수확 시기가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물 얕게 걸러대기를, 여기는 지금 얕게 되어져 있죠. 그죠? 예, 걸러대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영수로에는 지금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황숙기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황숙기 초기죠. 그죠? 전체적으로 황숙기 초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부터는 여기 배수가 또 잘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물 대면 한 열흘 정도는 거의 바닥에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유지가 된다기보다는 갈라지는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으면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정발산량이 많기 때문에 한 4, 5일 정도 지나면 마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온도가 이제 많이 낮아졌죠. 오늘이 9월 5일인가요? 어쨌든 그 과거에는 34도, 5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27도, 8도, 높으면 30도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정발산량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보시면 물이 아주 얕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피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피 대가리를 좀 쳐 주십시오 했는데 너무 바빠서 그런지 저기 안 치진 데가 일부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또 오후에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 안 하고 놔둬버리면 그냥 저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듣기에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를 꼭 다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오후에 다시 100여 번 모이시는데 설명을 꼭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도 계시는데 이제 한두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통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재배하셔서 개인이 드시면 관계없는데 이게 이제 브랜드화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품질이 균일화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럼 피가 들어가면 뭐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요 하나를 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전체에 있어서. 그러나 저기에 이제 양분을 피가 많이 빨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얘들이 많이 빨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 벼가 뭐 작은 부분이긴 하더라도 얘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양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소위 천립종, 그러니까 무게라든지 등숙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게 이제 전체에서 포션이 적긴 하지만 올해만이 아니고 이게 지속된다면 내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한 2, 3년 지나면 완전히 피밭이 된다. 그래서 제가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제초제를 쓰면 관계가 없지만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요건 이제 황숙기에 접어들었죠. 그죠?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제가 너무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이상마름병이 몇 개가 있긴 하지만요, 백수 현상이 나타난 거 나머지는 99.9% 거의 뭐 완벽합니다.
농사를 아주 잘 짓고 계시고요. 이 정도면은 밥맛도 아주 좋을 겁니다. 그 창에는 추석 전에 출하는 조생종 품종은 없었고, 그 함량에는 신당리에 세 필지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쪽에 신당 말고 또 다른 데 몇 필지 있었네요. 자, 그 창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황숙기 초기에 접어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지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백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잎이 어떻습니까? 엽색을 지난번까지 백로가 저를 축하를 해주고 있네요. 백로가 정말 이쁘죠, 그죠? 자, 엽색을 보면 요거는 황숙이죠, 그죠? 황숙이기 때문에 비료가 딱 적당합니다. 엽색도는 6점 지금 5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무난하다, 적당하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볏짚을 아까 하얗게 된 곰포를 보셨듯이 만약에 사료로 활용한다면 약간 초록색이 많은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가 우선이고 가축의 사료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이 안 걸리고, 특히 나중에도 지금 도열병부터 도살이고 있는 병들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멸구하고 이런 애들이 엽색이 한 7 정도 나와버리면요, 이게 절단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엽색을 높이라, 질소질 비료를 많이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앵미가 있어요. 앵미. 요 이종이거든요. 다른 품종. 옛날에 재래종이었습니다. 얘가. 이 앵미들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직파하는 데서는 저 앵미가 한번 발생을 하면은 만약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위 탈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숙 시기가 일반 벼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 좀 탈립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탈립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게 전체적으로 퍼져버립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방치를 해두면 나중에는 논 전체의 한 50%, 70%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앵미도 꼭 방제를 해 주십사. 그래서 다른 말로는 소위 잡초성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weedy rice 이렇게 하죠. 앵미 자체는 영어로 red rice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red rice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잡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잡초성배다. 그래서 소위 weedy rice 이렇게 칭하고 있기 때문에 잡초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변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RPC에서 저게 색채 선별기가 있는데 거기서 걸러내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번 번지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앵미 재배지가 되는 거죠.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그 샤크라메노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샤크라메노에 가 보시면 이게 앵미를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일반 배를 재배하다가 보니까 이 잡초성배가 난 겁니다. 그럼 거기는 직발하죠. 직발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앵미를 재배하자. 왜냐하면 그게 영양학적으로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엽색이 지금 7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질소가 과잉입니다. 단, 잎이 지금 지엽이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는 잎이 전부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물도 얕게 걸러대기죠. 두릉판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지금 호숙기에서 황숙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왔죠. 그죠? 지난주에 안 왔기 때문에 2주 만에 오니까 이렇게 또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란 게 특히 이제 이 작물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노력을 들여서 가꾸는 것을 작물이자 하고, 또 그 중에서 이 배처럼 주곡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수천 년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이 벼는 아주 미르클한 작물입니다. 이게 볼 때마다 달라요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익적 기능도 많이 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곡으로서 이게 식량 안보에 아주 뭐 무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벼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주곡은 무조건 70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만 헥타르 벼 재배 면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뭐 쌀 소비량이 더 줄어들어서 지금 55kg 정도 되는데 1인당 1년에 1년에 55kg 소비하는 것이 뭐 40kg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남북 통일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지금 나타난 게 뭡니까? 이 피죠, 그죠? 이 피 한번 보십시오. 이 피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시면 기분이 좀 안 좋죠, 그죠? 요 앞에만 그렇습니다. 뒤에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피 대가리는 요거는 이제 피가 네 종류가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피가 좀 늦게 이삭이 출현했으므로 뭐 수확할 때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요거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썰 오셔가지고 대가리만 살짝 잘라서 저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그렇죠. 한 백로 보십시오. 두 마리가 목을 쭉 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피는 아주 세죠. 색깔이 거의 붉지 않습니까? 예, 적토미처럼. 예, 이 강피입니다. 강피. 아주 세력이 강합니다. 저기 백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수 한상이네요, 보니까. 큰 게 수컷이고 작은 게 암컷이겠죠. 자, 이제는 제가 뭐 더 이상 뭐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료 시용 잘 해 오셨고 관리 잘 하셨습니다. 단지 이제 잡초가 좀 있었죠. 근데 잡초가 유용할 때도 있지만 지금 잡초가 많이 있으면 이게 이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재배가 또 어렵고 최소한 GAP라도 해야 되는데 GAP도 조금 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비둘기가 있네요. 비둘기도 있어요. 먹을 게 없을 게인데. 야야, 먹을 것도 없을 게인데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그 습지는 아니지만 수생 생태계의 보고죠. 우리가 이제 습지가 우리나라에 람사르 총회도 했지만은 많이 있긴 합니다. 그죠? 있는데 이 논은 수생 생태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차가 보니까 위에서 파크 골프 즐기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보이시는데 새벽에 오셨다가 보통 뭐 9시 되면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시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가막살이라든지 이런 풀들이 좀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우리 농민분들을 또 만납니다. 만나면 지금 내려서 인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본인 논을 한번 보시고 아마도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와야 되겠어요. 수확할 때. 그래서 미질 수확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간단히 생각하는데 수확 후에 이제 수확하는 시기의 수분도 중요하고 수확한 이후에 어디에 관리할 거냐, 저온 저장고 뭐 15도씨, 12도씨에 저장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뭐 장소
공터 남는 곳에 그냥 비 안 맞는 곳에 그냥 놔둘 거냐에 따라서 이 밥맛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그 겨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피, 까막살이 저런 애들 많이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은 그 제거를 좀 하셨으면 하는데 그 몇 필지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네요. 이게 좀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죠? 저희가 드론 촬영까지 다 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 필지별로 상태를 또 점검을 하고 있고, 제가 전 필지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소위 전 세계적으로 또 방송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분비에 큰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제 지속될 때 피라든지 잡초 종자들이 다시 이제 재파종 되게 되면은 여기는 물이 없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때는 제초제를 꼭 살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인다. 그 전봇대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생태 보호 지역에 농약을 많이 뿌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최대한 화학제 사용은 줄여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배 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 드시면 뭐 친환경 GAP 하라 하면 귀찮습니다. 일지서기도 귀찮고 그냥 내 하는 방식대로 하면 그게 제일 편한데 뭐 하려고 일지 써야 되고 뭐는 하라 뭐는 하지 마라 이러면 야, 보십시오. 그래서 상당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농토를 지키고 주곡의 주권을, 식량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입산 쌀하고는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의 기준을 완벽히 스탠다드를 국제 표준 이상으로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함부로 이제 농약 소위 많이 친 것들이 우리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농촌 농민 국토를 보호하는 길이거든요. 이걸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파크 골프장 해놨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돌립니다. 자, 이제 유턴해서 위로 가봅니다. 서덕공원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본인 논 다 인지를 하고 계시죠? 이제는 스피드를 조금 내보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황숙기입니다. 요거는 황숙기 중기입니다. 초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황숙기 중기입니다. 황숙기 다음에는 이제 완숙기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완숙기 초기에 수확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황숙기가 뭐냐면 약 저렇게 노랗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 노랗게 물들었을 때 황숙기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잎이 노란색으로 물들었던 게 약간 갈색으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완숙기가 되는 거죠. 완전히 익었다 해서 완숙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저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아시고, 문제는 적기에 하시고 싶어도 기계가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1인당 경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또 농민분들이 지금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계 가진 분들한테 부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제 날짜에 꼭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이 작업이 또 아침에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슬이 깨야 됩니다. 지금 제가 8시 한 40분에 도착을 해서 봤는데 이슬이 아직 있어요. 그럼 몇 시에 이슬이 깨냐면 10시는 넘어야 이슬이 깹니다. 그러면은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슬이 있으면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시킬 때도 힘듭니다. 물론 뭐 바람이 조금 불어주면은 금방 이제 이슬이 깨긴 하는데 이런 점들을 전부 이제 그 감안 또는 검토를 해서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전체 여기 105헥타르 있으면 딱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요거 보시니까 내년은 언제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콤바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정신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단지별로 그 105헥타르 같으면은 뭐 20헥타르씩 5섹터로 나눠 가지고 이양 시기를 조금 달리 한다든지 아니면은 품종을 달리 한다든지 뭐 조종 만생종으로 이렇게 해서 일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꼭 그 수확을 해야 될 시기에 수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현명한 농사법이죠.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단지별로 섹터별을 나누어서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뭐 주인별로 주인이 인원 여기 있고 바로 다음에 내놓은 있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기계가 동시에 투입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논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데 옆에 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작업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덜 익었고 저는 더 익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기가 다르면 좀 곤란합니다. 이웃이 있더라도. 그래서 섹터별로 가능하면 동일 품종 그리고 이양 시기가 좀 비스무리해지면 수확 시기도 비슷해지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지금 딱 보시면 거의 한 2주 만에 끝내버리거든요. 2주 만에 끝내버리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9월 초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를 분산시켜 놓으면 편합니다. 모두가 편하죠. 그리고 RPC에서도 급하게 이렇게 45도 이상 온도를 높여가지고 건조시키지 않고 그냥 43도, 45도 요 사이, 요 이내에서 건조를 시킴으로 해서 미질, 소위 밥맛을 잘 유지를 하실 수 있다 하는 점도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자동 물구죠, 그죠? 자동 간수 장치인데 여기 이제 카메라도 달려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실용성 면에서는 이 이제 필지가 소위 뭐 500평, 800평 이런 데는 그 돈 아깝습니다.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기 이제 적어도 뭐 2000평 또는 1헥타르 3000평이죠. 3000평 정도 되는 호남들 같은 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왜냐하면은 거기 한번 나가시려고 하면 더운데 뭐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자동 물구 시스템을 딱 세팅을 해 놓으면 여름에 열사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담수심도 딱 일정하게 원하는 대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필지 수가 필지 개수는 많고 필지 면적은 작은 곳에서는 제가 2년간 경험한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기 비어 한번 보십시오. 대공 한번 보십시오. 장난이 아니죠.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질소가 조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질소 과용 부분은 이게 지금 엽식이 7일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등숙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다음 주쯤 되면 엽식이 조금 바래질 겁니다만 그래도 조금 밀식은 아니에요. 뭐 이 양은 30 곱하기 14cm 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중간 학수를 통해서 분월 수를 줄이려고 했는데 무효분월이 많아진 거죠. 또 유효분월 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햇빛도 들어가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는 그러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빨리 이동해서
여기도 보십시오. 엽기나 까막살이 그리고 피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가 지금 방제를 안 된 데가 내필지가 지금 잡초 방제가 앞쪽만 그래요. 또 뒤쪽은 또 괜찮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 길가에 있는 노는 정말로 관리를 잘 해라 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방아 다 찍습니다. 오래 살는 건 모르죠. 자, 어쨌든 그래서 길가에 눈이 있으신 분들은 그 뒤쪽에 있는 잘 안 보이는 데 있는 논보다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남들 보기에도 그러하고 또 재배적인 차원에서 또 여러 면에서 쌀 품질 유지 면에서도 그러하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장사과죠. 여기 보시면 저게 아이고 한 그루가 가셨네요. 이게 품종이 아마 홍로일 겁니다. 홍로는 좀 출하 시기가 빠르죠. 추석을 겨냥해서 지금 나옵니다. 지금 출하를 하고 계시죠. 이번 추석은 제가 이 유튜브를 하니까 경기 상황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너무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이 중소서민들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골목 상권은 완전히 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과과 농산물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비닐을 다 까셨다 그죠? 지난번에 안 깔았는데 이쪽만 갈아 놓으셨네요. 그래서 오늘 추석 때 지금 출하를 합니다. 하고 뒤쪽은 좀 이제 늦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농민분들은 적정 가격에만 판매가 되시면 됩니다. 굳이 많이 벌려고 안 하십니다. 농심 자체가. 근데 소비자분들은 가능하면 싸게 또 사셔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좀 경기가 참말로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추석이 있어야 되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농학자적인 입장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서 농민분들도 값싸게 생산하고 대량 생산, 품질 좋은 걸 해서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요즘 인건비가 뭐 1인당 뭐 12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민분들이 수확하고 하시다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서로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가치가 너무 없죠. 지금 이자율이 뭐 6점 몇 프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빌릴 때 그렇습니다. 좀 떨어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민들은 지금 너무 힘들죠. 그래서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 일을 때 조금 같이 나눔의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시겠죠. 저기서부터 실천해라 하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죠. 그 김장훈이란 가수 그분 보면은 진짜 배울 게 많습니다. 그분은 자기는 뭐 거의 거지 비슷하게 살면서 돈 버는 쪽쪽이 기부를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 너무 그래 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래도 자기 쓸 거는 좀 놔두고 하셔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춘아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뭐 300억 이상을 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정말 본받을 필요성이 있고, 또 뭐 우리 학교라고 보면 또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소부 회장님하고 33cc의 우리 회장님, 그리고 그 위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돈 걱정 안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아까 여기 대표필지죠, 그죠?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그 장학금 받고 정말로 이제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또 사회에 나가서 그 학생들이 또 나눔이 계속 이제 전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물이 위에서 그 낮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듯이 흘러가듯이 우리 돈도 많은 사람 많이 가진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죽을 때 10원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고 얘기되고 있죠. 그래서 죽을 때 10원도 못 가져가는 돈 굳이 가져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잘못하면 자식들 싸움 붙입니다. 싸움 붙이니까 적당하게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쓰실 수 있으면 어떨까. 그게 인생이고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은 다음에 내세에 더 좋은 가문에 아니면 신으로 또 환생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도 저는 감히 드려봅니다. 자, 이제 배는 요거는 이제 곧 이제 열흘 이후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기가 도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석 전이나 추석 전에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지금 추석이 다다음 주 오늘이 5일이니까 추석이 14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거의 한 9일,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이제 수확하실 수 있는 게 필지는 몇 개 없어요. 거의 추석 이후에 지금 수확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측에는 지금 물이 관수가 관계 용수를 통해서 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번 더 물을 아마 대실 거예요. 한 번 더 대시면 이제 물을 더 대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얕게 대기가 아닌 얕게 걸러대기를 담수심 그러니까 배수 물꼬를 4cm 정도만 유지를 그냥 해 놓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대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지금 잘 이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이동합니다.